결론은 뭐냐? 띠띠띠 중국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근 TV입니다. 좌파들은요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좀 발전적인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한데요. 거기서 거기 똑같습니다. 자, 고소로 또 입을 막겠다라고 전재수가 움직였는데요. 자, 전재수가요, 까르띠에 시계 그것 때문에 이 한동훈을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나 자신 있다, 명백한 허위이기 때문에 나 자신 있어서 한동훈을 고소한다라고 고소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한 놈 생각나죠? 저는 이준석의 하버드 사기극 얼마 전에 로그인 쇼까지 했죠? 자, 예, 이준석이 생각이 나는데요. 고소하면 치부가 가려집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2021년에요. 이 이재명을 두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하자.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참 장외 집회를 했었는데요. 전재수와 이준석 너무나 소름 끼치게 닮은 이 도망자들이 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언론 플레이로 본질을 흐리는 거, 이거 좌파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 이준석 하버드 학력 사기 의혹에 아직까지도 아포스틸 서류 한 장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전환길 대표를 향해서 고소하겠다, 선처는 없다, 온갖 센 척은 다 하면서 도망댕기기 바쁘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을 좀먹는 친중 세력들, 그들의 방패가 된 이재명, 이준석, 이 추악한 비밀 결사체 실체까지 낱낱이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소를 견뎠냐, 경찰 조사를 건넜냐라고 하는데요. 뭔가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변호사비도 엄청 나갔고요. 경찰 조사를 다녀오면요, 하루가 진이 빠지기도 했죠. 그런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를 한번 허용해 주니까 그 다음은 너무나 쉬워졌다라는 거. 이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으니까요. 저는요, 보수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요 이준석이 보였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이준석이 보였습니다. 윤 정부 탄생 전부터 끊임없이 흔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까지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윤 정부가 힘들 때마다 프레임 잡고 공격을 시작했던 자는요, 이준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최산병, 런종석, 그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요,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안에서는 한동훈이가, 국회 밖에서는 이준석이가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밖에서는 내란죄아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민주당, 이재명 그들의 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아니죠. 엔추파도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조 엔추파도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자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냐? 언론을 등에 업고 고소, 고발, 남발을 하면서 본인의 하버드 복수 전공 사기극을요 덮고 진실을 말하는 입을 코인파리, 틀딱 이렇게 이미지를 훼손해 가면서 버텨왔다라는 거죠. 자, 2022년부터 이 이준석에 대한 학력 의혹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 5월에 갑자기 10억 내기를 하자라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뭔가 10억을 던진다라고 하면 본인의 말이 맞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아니 그런데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10억을 왜 건다라는 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돈 단위가 커졌으니까, 돈 단위가 커졌네? 그만큼 숨기고 싶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코인으로 안 받는다, 현금 들고 오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씨부리기만 하고 뭐 토론하자 이런 거 진행되지도 않았죠. 자, 결과는 그렇습니다. 슬그머니 복수 전공, 15년 가까이 복수 전공을 써왔다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복합 전공으로 말을 바꾸면서요, 고소로 입을 지금까지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숨길 수가 없죠. 3년을 넘게 경찰 조사를 반복하면서 받아낸 무혐의 사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무혐의 사유서를요 띄운 이유가 전환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심사 전날이었습니다. 전환길 대표가요 4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 이재명, 두 번째 김현지, 세 번째 박선원,
재인용 보도를 한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준석 학력 사기입니다. 이준석은 학력 사기를 쳤죠. 국민들에게 경제학 학사,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그 학사조차도 저는 의심이 되지만요. 자, 그렇게 전환길 대표 입을 막고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날에 경찰에 무혐의 사유서를 던졌는데요. 자, 보시면요. 고소인의 학력을, 고소인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직접 고소했습니다. 직접 고소는 뭐냐?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 그리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으로 기사화하였고, 네이버 프로필상에서도 누구든지 고소인이 복수 전공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접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칙상 복수 전공이 불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학위 논란이 증폭되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하버드 대학교 학칙을 일부 오인한 점, 이게 누굴까? 저는 오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학칙 400페이지가 넘는 하버드 학칙을요 다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에 고소인 누가 이준석이가 네이버 프로필상 학력이 복수 전공에서 복합 전공으로 수정된 점, 그 말은 아 뜨거 큰일 났네 하고 학력을 바꿨다라는 거죠. 누가? 이준석이가. 이게 뭔 뜻이냐? 이준석이가 수년간 국민을 상대로 학력 사기를 쳤다라는 게 사실상 확인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도 아포스틸리오 서류 한 장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설 서류로 뭉개고 도망다니면서 로그인 쇼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전재수가요 까르띠에 시계 받은 적이 없고 한동훈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펼쳐냈고 유죄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형량이 가중될 테다. 이준석 선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센 척했죠. 원래 이 좌빨이들 이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준석하고 전재수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다라는 거죠. 자, 더 기가 막힌 건 전환길 대표를 대하는 저들의 태도. 이준석 학력 사기 의혹에 대해서 아포스틸리오 한 장 서류만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바른말한 전환길 대표에게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과 이준석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입을 틀어 막으려고 길을 깔아준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아, 이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재명과 이준석의 충격적 미략이다. 왜 이 두 사람은 전환길 대표를 공동으로 공격하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환길 공격의 숨은 목적은 이준석 학력 위조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고 사기 혐의로 인한 정치 생명 마감에 대한 방어가 작동한 것이고 이재명의 연쇄 폭로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게 뭔 말일까? 자, 이 게시물을 작성한 옳은 방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재명은 적대하는 척하면서 뒤로 손을 잡고 있을까 의문을 던졌는데요.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의 시작은 바로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선이 누구냐? 형수 욕설 아시죠? 그 형수 욕설의 형수님의 남편 이재명의 형입니다. 당시에 담당 의사가 바로 이준석의 친여동생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현지가 이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거대한 비밀 네트워크가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옳은 소리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라고 머리가 뭐 번뜩번뜩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준석 부친, 그러니까 전환길 대표가 부정선거 하기 전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했던 그 이수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경제적 유착까지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는 이재명 입장에서 이 이준석 일가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준석은 김현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주고 동반 자멸 카드로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전환길 대표를 향해서 두 사람의 기괴한 합동 공격도 결국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옳은 소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에 담당 의사가 이준석의 여동생
이준석의 여동생이 김한지와 수시로 연락을 했을 거고 오빠인 이준석과 이 모든 내용을 공유했을 거고 그렇게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가 대선 기간 동안 동호 젓가락 발언을 하고 개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국회 청원 50만이 이준석 제명을 요청했죠. 그런데도 이준석이가 지금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전한길 대표를 공격한 이 기괴한 합동 공격도 뭐 때문이냐? 이재명의 부패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의 학력 위조가 터지면요. 이재명의 지부도 드러날까봐 이준석이가 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폭로를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필사적으로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되겠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젖먹는 친중 세력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의 카르텔을 완전히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진실은요 결코 이 고소장 쪼가리로 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포스티 한 장 못 내놓고 있는 이 하버드 고소인 이준석, 고소로 까르띠에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 전재수, 이재명의 품 안에서 떨고 있는 그대들의 추악한 공생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띠띠띠 중국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실은요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TV였습니다.